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홉스다키의 권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이라고 하는 수업 과정을 개설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2강으로서 화재 안전 설계의 목표라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과 강의 교재에 대해서 현재 지금 PBD를 위한 화재 역학에 대해서, 또 화재 성능 예측 계산, 그리고 화재 시뮬레이션, 그리고 화재 안전 설계, 이게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건축 방화공학에서는 이러한 체계로 강의하는 것은 아마 국내에선 처음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1학년 때는 수방 법규, 또 4학년 2학기 때는 졸업 논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 세 권의 책자의 관계성,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강 목표로서는 한국의 화재 현황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제실자의 특징, 건축물의 발전 과정, 또 화재 리스크가 높은 건축물의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든지, 건축법과 수방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화재 역학과 시뮬레이션과 화재 안전 설계의 관련성을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PBD를 위한 건축 화재 안전 설계 포인트의 주요 목표인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설계와 화재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지난 OT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모든 전 세계적인 화재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영화관, 또 나이트클럽, 호텔,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서 큰 대규모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71년도 대한각 호텔이라든지 2003년 대구 지하철, 또 제천 근린생활시설, 또 밀양병원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물류창고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고, 2017년도에는 영국의 그ren펠 타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에서의 대규모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발전했는지, 또 그리고 어디가 문제였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법령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축 방화와 또 수방 방재라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난 관련 정책에는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습니다. 주로 액티브 시스템에서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와 같은 수방법의 설비 같은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패시브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내화적인 요소, 구획적인 방화구획적인 요소, 피난 계단적인 요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드릴 내용은 리스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또 화재 피해 규모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확률에 대해서도 인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계를 하고, 또 손실 규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률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리스크라는 것은 확률과 크기인데, 어떤 확률을 더 원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고려할 때는 개인적 리스크도 있지만 중요한 사회적인 리스크 허용 리스크, 또 ALARP라고 하는 최저 수준의 리스크 범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키워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허용 범위라는 것도 다음과 같이 건축법과 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PC에 바로 변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결과적인 리스크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서 PC는 P바, C바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 허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기반 설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결정론적인 방법에서는 A셋, R셋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공부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생활 실행 가능한 최저 수준의 리스크 범위에서 A의 ARP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가지 용도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GIS 구분과 자연적 구분법을 이용해서 위험 측정을 하는 것 5가지, 주거시설부터 운수자동차 시설까지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 4등급과 5등급 경우에는 주로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판매 및 업무시설에서도 호텔이라든지 또한 백화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화재 사례를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이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복지시설 위험도 등급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병원이라든지 한방병원, 노인병원, 또 종합병원 같은 쪽에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 저감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 산업시설까지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창고와 특히 최근 들어서 물류창고 같은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운수자동차 시설에서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쪽에서 상당히 많은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재 역학과 화재 역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화재 역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1차적인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요 화재 역학을 중심으로 화재 역학과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화재 해석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영국 그랜펠 타워의 이 화재 사례는 대표적인 주거시설에서의 위험성입니다. 우선 이 책자에서 나온 1장, 2장 열과 연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보려고 하고요. 또 인간의 피난 특성에서는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급으로부터의 분출 열결에 대해서는 7장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그 화재 조사 보고서와의 관련성, 출하 개시, 방화구역의 기능 상실, 외부 화염 확산, 연료 유독가스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화재 조사 보고서인데, 이런 것들과 화재 역학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 6장 구획 화재에서는 실제적인 한 구획에서의 화재 성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짝화라고 하는 부분, 짝화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공학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짝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고층이 되면서 외단열 공법이 사용되게 되고, 외단열 공법에 짝화되는 과정을 나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재 역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연소공학, 연소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존 모델과 CFD 모델,
그래서 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다루지만 CFD 모델에서는 또 화재 시뮬레이션, FDS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구획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한 구획을 전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어떤 구획을 통해서 배연이라든지 또 재연이라든지 또한 어떤 창호부에 대한 화재 안전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같은 것들을 우리 인명안전 기준에 따라 검토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내화적인 측면, 피난서부터 내화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건축의 이 기본적인 피난안전 설계, 내화안전 설계까지 전면적인 과정이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방화구획과 더불어서 방연구획, 앞으로 연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8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확대 경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돌 효과에 대한 내용도 8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1장부터 9장까지 또 1장부터 8장, 10장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화재 성상 예측 계산과 더불어서 CFD와의 관련성 그리고 이를 통한 화재 조사, 화재 안전 설계과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각종 리스크를 판별 짓기 위한 결정하기 위한 리스크 저감 대책을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지난번 OT를 통해서 했던 내용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화재로부터 교훈과 상당히 많은 교훈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호텔 사례 또 각종 최근의 물류창고 사례 또 최근 들어선 전기자동차 화재 사례 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문제점과 또 관련된 교훈 관련 법의 개정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수방법의 역할들을 서로 어느 부분에서 이것은 건축법의 역할이고 또 어느 법에서는 수방법의 역할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같이 합들어지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자면 감지기가 작동해서 방화문이 닫힌다든지 또 아니면 감지기가 작동은 됨으로써 배연창이 열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관련해서 같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규를 따를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도 고려해서 리스크를 저감시키는 그런 과정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스크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내용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나랑 같이 해야 될 것은 건축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건축 화재 역학과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화재 현상을 해석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존 모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2학기 때는 CFD 모델로 공부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1장부터 열과 연기의 이동부터 시작해서 피난안전 설계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또 성실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책자에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물리 현상, 이런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단위, 또한 화학적인 법칙, 또한 수학적인 모델링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화제 역할 공부하기 앞서서 단어들에 대한 워밍업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화학적인 법칙, 또 물리적인 법칙, 또 각종 단위, 또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서로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